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TV입니다. 이제 가을은 완전히 물어있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기분이고 뭔가 이것이 코로나 극복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독일 정당 제도와 연정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6일 독일에서는 큰 총선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후 꼭 2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 독일 정당 제도의 특색상 꼭 연정이 꼭 필요한 거죠. 이 독일 정당 제도의 그 특징을 보면은 누구나 표를 둘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직접 선거구에서 뽑고 다른 하나는 정당을 투표합니다. 근데 의석수가 반은 직접 구역에서 또 반은 정당 투표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꼭 선거가 끝나면은 여러 정당 간의 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정당이 50% 이상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동안 독일 헌정 사상 1957년 아데나워 때 처음 김당이 혼자 절대 다수를 받으면서 한 정당에서 정치를 했죠. 그러나 그 후 쭉 지금까지도 항상 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정치적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정당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은 직접 선거구에서 뽑고 반은 정당을 뽑다 보니까 이 정당의 투표에서 조그만 정당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당 제도가 형성이 되고 그 결과를 따라서 항상 선거가 끝나면은 정당 간의 연정의 불가피성을 낳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9월 26일 총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주로 이제 암펠 연정이라 해가지고 암펠은 그 신호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은 거기에는 빨간 곳, 녹색, 그 다음에 황색입니다. 여기 빨간 거는 3인당, 녹색은 녹색당, 그 다음에 이 황색은 자민당. 이 세 정당이 이번에 결국은 그 연정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결과를 지난 25일 날, 지난 11월 25일 날 신문에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즐겨 있는 보수 정당지 디벨트 이 세 개지만 보는 게 아니고 큰 일이 일어날 경우는 독일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꼭 세 가지 신문을 봅니다. 보수지인 디벨트 세계 신문, 그 다음에 진보지인 뮌헨스 바렌디는 독일 그 남쪽 신문 süddeutsche Zeitung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독일 지리에서 중심지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tung.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팅이 참 어떤 중요한 정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신문을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연정의 그 합의를 어떻게 그 신문마다 평가를 했냐면은 디벨트는 앞으로 불확실성의 하나의 혁신 정책이다. 확실히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뮌헨스 발행되는 남쪽 그 신문의 경우를 보면은 이번 연정은 그런 데는 섰다. 스탠딩. 그렇게 표현하고, 제가 중형지로 이제 주장하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행되는 이 신문에서는 연정은 눈높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서해정당의 성격을 보면 그야말로 전부가 다 이제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이 3인당 글자 그대로 그 사회정책 면에서 이제 많은 것을 강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연금을 인상한다든가 아동복지수당이라든가 또는 최저 생활의 보장이라든가 이런 사회정책 면에서 많은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쭉 다루고, 녹색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로 이제 기후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그 중요성,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제 확대 정책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어때까지나 이제 녹색당의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서는 우리가 모범적인 정당이 되겠다 하고 힘찬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이 정당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자민당의 경우는 선거 때부터 절대 세금 인상은 안 된다. 또 절대 국가가 부채져서는 안 된다. 두 가지 확고한 그 정책을 갖고 이번에 그 당수인 린드나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이번에 지난 거의 2달 동안의 그 협상 과정을 보면은 린드나가 참 자기가 꿈꿨던, 자기가 목표했던 그것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장관의 자리가 이제 확보가 됐어요. 재무장관에 있으면 그 이제 수상 다음에는 재무부가 제2의 큰 파워 장관인데, 이제 그게 재무장관이 돈을 관리하니까 그렇게 쉽게 세금을 올리려고 하질 않을 거고, 또 그렇게 쉽게 국가 빚을 지지 않으려고. 근데 그동안 그 녹색당이나 그 3인당 경우는 국가 재정을 좀 확대하면서 대대적인 국책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민당에 의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좀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번에 이런 그 연정관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 타협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2달간의 합의를 이제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 골고루 합의가 된 거, 또 양보할 때 양보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자민당이 주장했던 그 두 가지 원칙, 이게 모두가 동일하지 않았나. 그것은 3인당 측의 숄츠가 이제 칸슬러가 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양보를 안 할 수밖에 없고, 또 녹색당 경우도 뭔가 이번에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강했기 때문에 자민당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나. 그 대신 이번에 녹색당은 녹색당대로 이제 그 경제와 이제 그 에너지 분야의 그 장관 자리를 녹색당의 하백이 이제 맡고, 그 분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에너지 환경 보호를 위한 그 부서도 맡게 되기 때문에 이 녹색 정책을 위한 과감한 자기들의 그 정책을 펴려고 할 겁니다. 이번 녹색당에서 주장한 쪽의 특색적인 것은 그 2030년까지, 앞으로 9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30년까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를 위한 그 석탄 사용을 완전히 금하는 거로 결정을 됐어요.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석탄 사용은 이제 금지되는 거로. 이것을 하나의 그 혁명적인 하나의 과부로 보지 않는가. 이제 두고 볼 사실이 남아는 녹색당은 녹색당으로 그들의 정책을 갖다가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타협을 하면서 야심찬 기획들을 이제 앞으로 4년간 목표를 갖고 세웠습니다. 여하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각자 그 자기대로의 그 정책을 반영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고 타협한 그 결과로 이번에 2달간에 걸친 그 협상 끝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참 독일인들의 연정 협상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참 독일의 정치 수준은 굉장히 예술화된 것 같은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이 제가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정부 형성을 위해서 2달간이나 이렇게 협상, 또 앞으로도 10여일간 더 걸려야 이제 완전히
수상 선출이 됩니다만은 이번 특히 코로나 사태를 제가 맞이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위기, 각 나라적인 위기가 초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거가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되겠는가 하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를 당할 그런 시점에는 빨리 정부가 형성돼서 위기 관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연정의 과정이 끌다 보니까 많은 면에서 정치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특별히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정당 제도가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과반수는 직접 선거에서 과반수는 정당 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당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정당이 나열되는 거예요. 다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끄는 거예요. 이 독일의 정당제도의 또 다른 하나의 단점은 이 정당 투표 비례에서 오는 초과 의석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등수학을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정당에 대한 투표의 그 비례에 의해서 항상 현존하는 그 국회의원 수에서 더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 초과 의석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여기에 대한 리폼을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리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국회의원 수도 지금 73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300명이지만 과연 그런 엄청난 수의 국회의원이 도대체 필요한가? 의원이 필요한가? 이런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것이 빠른 속도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현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750명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반을 줄일 수도 있어요. 또 여기도 반을 줄여도 난 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줄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국이나 영어나 꼭 마찬가지예요. 자,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는 건지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서로 외로움 속에서 살고 지금도 제4차 파동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면역 조치를 취한다고 야단인데 이런 중요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차원에 우리가 섰을 때는 뭔가 정부가 신속하게 매니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근데 2달 동안이나 협상을 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열흘 후에는 독일 정부가 탄생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다당제도의 정당제도가 오늘날 신속히 돌아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내적인 환경 속에서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양당제도가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지금 정치 세계라는 건 보면은 크게 보면 다 우가 있고 좌가 있어요. 크게 우와 좌예요. 그러니까 우편향의 정당, 좌편향의 정당 이렇게 두 정당만 서면 되지 않냐. 그리고 어디까지나 좌와 우라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 민주주의 기본 절차 속에서 좌도 있고 우도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속에서 우도 있고 좌도 있고 여기서 급진적인 좌라든가 급진적인 우, 극우라든가 국자 세력은 자연히 도외시되는 거죠. 그 안에서의 좌와 우, 그 안에서의 큰 틀에서의 좌정당, 우정당, 이 두 정당만 있으면서 마치 축구가 게임하듯 빠른 속도로 게임하면서 이번엔 진다면 다음에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테두리 안에서 양당 정당 제도가 오늘날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도 맞고 특히 이번 작년부터 금년 2년간에 걸친 이 코로나 사태
전 지구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고통을 느끼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대로 다 고통을 느끼는 이러한 시점을 우리가 당하면서 볼 때 과연 독일의 정당제도, 독일의 정치제도 제가 좋다고 늘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건가? 크게 둘로 나누자. 좌대 우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절차 속에서 좌도 있고 우도 있고 그 속에서 큰 틀에서 우편향 정당, 좌편향 정당 이러면 모든 것이 또 정당 제도의 선거 제도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식의 정당 제도를 따르면은 양당 제도가 자연히 양상되면서 모든 것을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늘 독일의 정치 제도를 찬양하고 늘 정치적 기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들의 의견을 표방합니다. 사실 녹색당을 제가 여기서 보면서 녹색당만이 기후보호를 위해서 정책을 합니까? 여기 3인당도 할 수 있고 기민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당들이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보다 나온 기후보호를 위한 이런 정책은 녹색당이 주도적으로 할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당 안에서도 좌가 있고 우가 있어요. 독일에 보면은. 그 녹색당 안에 우는 이쪽 우쪽 정당에 들어가고 녹색당 안에 좌는 이쪽 좌 정당으로 들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속에서 좌와 우로 나누는 하나의 간편한 양당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오히려 여러 면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이번에 이 정당 제도에서 오는 이 연정의 필요성이 과연 옳은가 이제 그런 것이 생각도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사실 2차에 제가 잠깐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 속에서 앞으로 양당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 내부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도 좋고 특히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최대 목표인 통일 달성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